안녕하세요. 어딘가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나 막 풀고 싶어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심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만났던 전 남편은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알게 된 남자였는데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제게 일을 가르쳐주던 점장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모적으로 훈훈한 외모지만 처음에는 제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상을 만날 생각이 없기도 했었고 그저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간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날이었는데 술을 한참 마시다가 많이 취해버린 건지 두서없이 갑자기 대뜸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봤던 그날부터 제게 반했고 관심을 가져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몇 달간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지내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거랍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마음도 컸었고 특별히 관심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만나보자고 고백을 받아줬죠. 그날 이후로 저도 그 남자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어릴 때부터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그 전부터는 안 보이던 매력들이 하나 둘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별 생각 없이 만났던 사람과 4년이라는 오랜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결혼 생활을 해주었던 1등 남편이었죠. 그리고 제게 헌신을 다해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수준이었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친절하고 완벽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 사촌들한테까지도 잘해줬으니 그 정도면 말을 다 한 거였죠. 심지어 제 부모님과 동생도 마치 친아들과 친형처럼 생각할 정도였고 저희 집에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도 평생 모아온 돈을 잠시의 망설임도 주저없이 바로 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남편은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제 입장에서 보면 모아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결혼하고 생전 처음으로 넓은 평수의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줄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몇 년간은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죠. 사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상관없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외로움이 쌓여갔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호기심으로 그 남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개인 홈피 주소를 알아내서 며칠 동안 몰래 지켜봤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남자는 남자친구는 없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질 줄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 스스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서로 며칠 동안 수많은 대화들을 이어나갔고 그 남자의 제안으로 주말에 시내에서 보기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제게 너무 소홀하다는 감정이 컸었기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별로 없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었고 남들이 보면 그야말로 하숙생에 가까울 지경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깐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만 보고 오는 건데 문제될 게 있겠냐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은 또 다시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연하였었는데 어릴 때 봤던 어린 티가 나던 남자가 아니라 아주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제게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적극적으로 제게 어필을 하게 됐고, 그날 술을 정신없이 마시던 중 그 남자의 고백에 결국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신이 깨고 멀쩡해졌을 때도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보다도 설레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제 결혼 사실을 숨긴 게 미안했었고, 그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우울증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낸 지도 몇 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마음은 남편에게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못해주거나 소홀해지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부러 더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냈지만 남편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정말 저를 그만큼이나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항상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런 남편이 싫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 잘못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심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더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외박을 해버리기도 했고, 남편이 연락 오면 받지를 않았었죠.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하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하면 그러냐면서 밤새도록 걱정했다며 다음에는 연락이라도 받아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왜 우는 거냐며 또 저를 다독여주는데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를 버럭 지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싫었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것도 싫었고 연하남을 속이는 것도 다 싫었죠. 그러자 남편은 문 밖에서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자신이 미안하다며 기분 풀라고 말하더니 밥 챙겨 먹고 편하게 있으라면서 출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연하남에게 전화를 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잘못을 묻고 지낼 수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하며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두 손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포장해서는 해맑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저히 이렇게 지낼 자신이 없다고 말을 했고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남편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고백에 당황한 남편은 냉장고에 있던 술을 원샷을 하더군요.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마시는 걸 보니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이 사과를 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앞날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답니다. 자신이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저를 혼자 놔둬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심한 놈이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저는 당신은 잘못한 거 전혀 없다고 말했고 나 같은 쓰레기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싫었죠. 저렇게 착한 남편이 미안하면서도 미웠고 제 자신이 싫어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아침을 다 차려놓고는 진작 일어나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애칭을 부르면서 한번 안아보자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지나간 일은 다 잊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미안해 하지도 말고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더욱 더 괴롭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도저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놓아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욕을 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으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았죠. 만약 그랬더라면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기가 더 편했을 텐데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집을 나갈까 봐서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보였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렇게 며칠 동안 버텨보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하느라 정말 미안했다고요. 나는 그냥 될 대로 살다가 떠나고 싶으니 부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바꿔버리고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수차례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던 가정주부에서 하루하루가 고된 직장인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퇴근하면 그 친구랑 같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이놈 저놈 만나면서 마음 편히 놀았거든요. 당시에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일주일에 6번 정도를 나이트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직장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잘 다녔고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다녔었죠. 그저 그때 당시에 제 바람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길 바랄 뿐이었었죠. 그렇게 마음 편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2번 다시 결혼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놀던 이혼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아는 사람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남자 2명이라 저도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노는 게 행복이었을 때라 당연히 간다고 말을 했고 주말에 만나게 된 남자 2명 중 1명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편하게 만나던 때였기에 한 남자에게 정착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마음 편하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남자친구들이 항상 있었던지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심지어 제 남편이 그때 첫인상은 제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고 기분이 나쁠 정도였습니다. 생긴 것도 제 취향이 아니었고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와 같이 갔던 친구는 그 남자를 보고 바람둥이의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게 생겼다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그저 밥맛 떨어지게 생겨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남자는 제게 너무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제게 관심을 끄길 바라는 마음에 제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인생 피곤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한테 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황당해서 웃음이 났죠. 아무튼 그날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남자는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듯이 저를 따라다녔고 마치 현대판 머슴처럼 제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더라고요. 친구와 같이 나이트에 가도 아무 말 없이 새벽 시간에도 항상 데리러 와줬고 제가 기분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장거리도 마다 않고 드라이브도 가주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거 모든 걸 다 챙겨주면서도 무심한 성격이랄까?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듯 하면서도 무심하게 챙겨주는 매력에 점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이 사람과 같이 지내면 결혼이라는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 고심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저와 같이 살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낯으로 그따위 말을 했던 건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지만 무뚝뚝하게 전 남편을 찾아가서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 그만 버티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전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모든 걸 포기한 듯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모습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했고 묘한 감정들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었죠. 결국 전 남편과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바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돈은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네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온 덕분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이 섭섭치 않게 나온 덕분이었죠. 아무튼 남편은 빚을 갚느라 여유가 없다면서 나중에 자신이 다 낸다고 했었고 거의 모든 생활비를 제 돈으로 다 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니깐 돈을 누가 쓰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생각이 컸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넉넉하게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주말이면 매번 놀러도 가고 흥청망청 놀았죠. 첫 결혼 때와는 완벽히 다르게 저축이라고는 한 푼도 하지 않고 버는 대로 모조리 다 쓰기 바빴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분수에 맞지 않게 살기도 했던 것 같네요. 한 끼에 수십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그때는 왜 그 돈이 아까운지도 몰랐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행도 어디 가릴 곳 없이 다니다가 매번 카드값도 겨우 막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살았네요. 그러던 중 6개월가량을 같이 살고 있다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고 어떤 여자와 아이와 같이 있는데 누가 봐도 가족 그 자체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성을 잃고 뒤따라가서 앞뒤 가릴 거 없이 불러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애까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지 알았습니다. 제 상처를 알고 있다며 굳이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제게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나중에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자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으니 그랬던 걸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 남자의 잘못인 게 맞는데 그 잘못을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엉뚱한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나도 피해자인데 제가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혼인 빙자로 고소를 하라고 했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제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게 됐지만 내 상처는 내가 사랑한 내 진심 그리고 내 시간은 그런 제 물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저를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욕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으면 욕을 먹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남자를 사랑한 마음밖에 없었기에 포기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고 사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그 여자와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온갖 질타와 나쁜 시선들을 헤쳐나갈게 무서웠지만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스스로 욕하고 해버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깐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결국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선택이 잘못됐으며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걸 이 인간 때문에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누군가 저주라도 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아무도 회사 내에서 제가 유부남과 바람을 폈고 한 가정의 가장이 조강지쳐 다 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서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를 온전히 제가 다 내고 있다가 제 수입이 갑자기 끊겨버렸으니 말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몸만 저한테 왔던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매일같이 짜증을 부르길래 얼른 다시 회사에 취직할 테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냥 남편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군요. 남편 차에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서 차를 뒤지는데 서랍을 열었더니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심정은 그냥 회사 일에서 쓰는 건가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연락하려고 놔둔 휴대폰인가 싶은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켜서 나오는 화면을 보고 나서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온몸이 떨리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며칠 전에도 둘이서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처자식 다 내팽겨치고 나한테 왔으면서도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도 저를 더 사랑한다고 매달렸을 때도 부인한테 가라고 욕을 해도 울고불며 나밖에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이 여자는 누구냐고 욕을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만났던 친구라며 절대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게 또 용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런 놈이랑 당장 끝내야지 하면서도 제 전남편 가슴에 못 박게 하고 이 남자의 애 엄마랑 애들이랑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작 이러려고 다시 시작한 게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된 짓 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놈인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피지 않는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을 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어요. 그저 제 마음은 고작 저런 인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 사랑시킨다고 직장도 친구도 내 지인들 모두 버리고 선택한 인간이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러웠죠. 도망쳐야겠다 생각도 셀 수 없이 했지만 이 남자를 떠날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전 남편과 이 남자의 애들 엄마한테 벌 받는다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문득 너무 서글픈 마음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래서 그동안 마음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고 지금은 나 이런 나쁜 남자 만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당신 인생에서 나 같은 여자는 모두 다 있고 편하게 살라고 했죠. 그런 말을 한 이유도 제 남편은 제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제 동생은 저와의 인연을 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매형이 아닌 형으로 만날 거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아직도 제 동생과 가끔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부디 행복하길 바랄 테니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 김에 남편의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빌고 빌었어요. 그러자 지금의 애 엄마는 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났답니다.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아니 논과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다면서 말이죠. 그런 말에 동감이 갔고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인간에 대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졌을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테니깐요. 긴 시간을 오로지 애들만 보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다른 여자와 놀아났을 거 안 봐도 눈에 선한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눈치채고 여자 문제로 싸운 것만도 너무 많으니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도저히 이곳에서 이 남자랑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갈 곳은 없었기에 친정에 찾아갔더니 친정엄마는 저를 잊은 지 오래됐다며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제가 이 남자랑 산다고 했을 때 제 엄마도 저처럼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루 종일 갈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펐지만 이 모든 게 내 선택이고 결정이니 이런 게 내 팔자련이 하며 이 인간과 못 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헤어지려 몸부림쳐봤지만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이놈한테 질질 끌려 살다가 제 인생은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싸우다 지쳐서 저희 둘은 따로 살고 있네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저도 제 마음을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때문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원형 탈모에 화병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셀 수 없이 두근거리고 우울증이 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남들 부럽지 않게 착한 남편에게 공주님처럼 대우받으면서 넓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다가 좁디 좁고 추운 원룸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건지 너무 슬플 따름입니다. 그냥 지금의 제 인생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가스비가 없어서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옷을 칭칭 싸매고 겨울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는 너무 큰 죄를 짓고서 아직도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적으면서 느꼈지만 아마도 저는 이 남자와는 이혼을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미련했던 제 모습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절실하게 와닿았거든요. 진심으로 전 남편과 애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고 두 사람이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래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2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백만 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예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 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비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 쓴 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 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응 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깐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있다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 화두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깐.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일에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 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까는요?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삐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다께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 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난이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소중한 의견 솔직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